안녕하세요. 예, 자,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6주차 부분 수업입니다. 오늘 국토계획법은 다 끝납니다. 원래 지난주에 끝내려고 하다가 이 뒷부분은 조금 실강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끝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내일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 한 2강 정도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개혁법 뒷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면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부분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혼자서 촬영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일부 부분은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들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좀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확인학습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확인학습 해야죠. 5주차 확인학습 부분 보시면 1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첫 번째가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하고 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맞나요? 틀렸죠?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원래는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각각 시 부분,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에 있는 장들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걸쳐 있으면 둘이 피터리게 싸우기 때문에 정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기본서 166페이지 나와요. 두 번째로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나요?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죠? 그렇죠. 지방공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동의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아닌 자들, 민간 업체들은 당연히 지정을 하려고 하면 이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본서 167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변경 인가라면 우리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에 대해서도 인가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의 착수 예정일이나 준공 예정일의 변경은 무슨 변경으로 봐야 돼요? 경미한 사항으로 보셔야 돼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알아두셔야 될 게 공고나 열람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170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시시계획을 작성하려면 그렇죠?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거 맞죠?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가 있으면 그 지정한 자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맞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기본서 168페이지 나오죠. 5번 어느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할 수 없다. 있어요 없어요? 언제예요?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부분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국장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기본서 16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문제 한아리도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첫 번째 1번. 녹지 지역 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그렇죠. 녹지 지역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었죠. 어디였어요? 보지 않는 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도 자연? 농림지역. 왜 농림지역이라 하냐면 농사를 할 때 벼땅 같은 거 쌓아놓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거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부분에는 우리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녹지지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본서 121페이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경작을 위한 경우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경우일 때는? 전답일 때는. 전이 답으로 바뀌고 답이 전으로 바뀌는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농사 짓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121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 단축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거 맞죠?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뭐만 하면 돼요? 통지만 하면 돼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뭐였다고 그러면 사업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고 뭐였다면 연장하는 것이었다면 뭐가 돼요? 받아야 되죠. 그거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복구나 재난수습, 그렇죠?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기본서 122페이지 나와요.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이 표시가 안 됐네요. 답은 2번이죠. 그렇죠? 틀린 것은 2번. 됐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허가 기준.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본서 131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 기준은 뭐였죠? 모계성 사업주기 기억나세요? 모계성 사업주기. 뭐가 뭐예요? 규모. 개발행위 규모에 대한 제한이었죠. 그 다음 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및 그 다음에 성은 성장관리 계획. 그렇죠? 그것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렇죠? 주는 주변 지역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 기는 기반 시설이 적절한지 그런 거 확인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허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2번은 우리가 규모에 해당되는 거죠. 개발행위 규모 부분이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 부분에 적합한지. 첫 번째가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는 주거지역은 뭐죠? 1만 주자 상생해봐. 1만 주자 상생해봐. 기억나세요? 1만 주자,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농구공 관리 기억나세요? 농구공 관리, 공관리. 그렇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제한할 거 맞네요? 1번, 2번.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모계성,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렇죠? 그리고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맞죠?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토지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 합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에 대한 규모 제한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서 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기억.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조경 등을 조치할 것을 우리 조경위해 환기 기억나세요? 그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조경 등의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실시간 인가할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가할 수 없다가 아닌 인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16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그죠? 기억부분 틀렸죠?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니은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연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구역 경계 변경이 뭐죠? 없는 구역 변경이 있으면 안 되죠. 없는 범위 안에서요 행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의 범위가 몇 프로?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 틀려요? 왜 틀려요? 몇 프로? 5%.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 있냐면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보시면 책에 안 나왔지만 제가 있다고 해서 적어드렸죠. 5%예요? 10%예요? 10%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5%짜리도 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0%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5%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렇게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없어요? 그 분할된 뭐별로? 시행하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틀렸죠. 디귿 부분도. 기본수 167페이지.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부분이 일단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없죠? 수용할 수는 없어요. 뭐는 할 수 있지만 일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기본서 174페이지에 나옵니다. 미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어느 시점을 고시할 때 사업으로 인정했죠, 우리가? 실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가 아니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사업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 결정에 된 게 아니고 뭐로? 실시계획.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여기에서 토지보상법 있죠. 여기에서도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174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1번. 5번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1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문제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확인학습 한번 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주차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5주차 부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7장 개발행위 허가 부분의 반을 설명했어요. 그럼 오늘 나머지 반을 설명하면 8장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토개혁본 끝나게 돼요. 그럼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여기까지 설명을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있으면 개발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죠. 허가를.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에 맞게끔 맞으면 허가를 해주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지어지겠죠. 완성이 될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하겠다? 준공검사 하겠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 중에서 이 개발행위를 할 때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이 절차에서 나오는 거 말고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그거 이제 몇 가지를 설명 안 드린 걸 좀 해드려야 돼요. 어디냐면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가로 3번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거 나와요. 이건 아마 체크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올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돼서 성장관리 방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앞으로는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안을 계획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방안 부분을 우리가 계획. 그래서 앞으로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이란 말을 붙지 방안이란 말을 붙인 게 좀 이상했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개념이냐. 성장관리 계획이란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보세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제주국제공항입니다. 그럼 제주국제공항이면 그 공항 옆쪽에는 개발하려고 덜썩덜썩 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나오니까 사람들 투숙하는 뭐 호텔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가까우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가 이 공항 부분 주위가 덜썩덜썩 한다고요. 그럼 덜썩덜썩 한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개발하려고 난개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가 공항으로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위도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개발되는 곳의 주위 자체도 나중에는 개발될 거니까 그걸 성장하는 보는 걸로 보고 성장관리 계획으로 묶어서 좀 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여기는 개발하기로 정했죠. 여기를 개발하기로 정했지만 이 주위는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확정된 거지 여기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를 우리가 개발하기로 했는데 어디가 덜썩거려요?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 주위도 나중에 개발되겠지 생각하고 이 주위가 뭐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땅 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덜썩덜썩해서 지 마음대로 개발이 될 수 있다고요. 야, 안 되겠다.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를 하는 곳을 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짜놓자. 그래서 여기를 성장관리 뭐죠? 계획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보시면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적 개발을 할 때는 그 사적 개발을 하는 곳이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똑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뭐한 곳? 높은 지역. 앞으로 개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계획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장관리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성장관리 계획의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성장관리 계획의 대상 지역.
그러니까 어느 곳을 그러면 성장관리 대상 지역으로 정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구역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 지정 조건입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29에 31에 두 번 나왔어요. 29회 때 한 번 나왔는데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있죠.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맨 끝부분 지역으로 한다까지 다 지우셔야 돼요. 개정됩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개정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구 자체는 다 지워서 이걸로 고쳐주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을 쭉 나오죠. 그 부분을 쭉 지우시고 이 내용 적으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음 해당하는 지역은 밑에 나오는 1, 2, 3, 4,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지역에 뭐가 돼 있어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뭐한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어느 지역 부분이 되는 거냐면 도시지역에서 뭐가 빠진? 도시지역에서 뭐가 빠진? 녹지지역 있죠?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부분을 뺀 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거 용도지역, 도, 관, 농, 자 맞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 공, 쌍, 농 맞나요? 그럼 여기서 도시지역에서 뭐만 녹지지역 부분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에.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공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있죠. 이것은 벌써 뭐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된 곳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개발이 될 곳이고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구역은 앞으로 개발이 될 곳을 하는 거지 개발이 된 곳을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이 된 곳에 주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공상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 용도를 가지고 용도를 나누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세 가지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뭐가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빠진 걸 뭐라 불렀어요? 도심지화 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그렇죠. 이게 시가화 용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제외한? 시가화 용도를 제외한 곳에 뭘 하겠다?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구역을 지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됐죠? 여기가 우리가 바로 성장관리. 그러니까 이 도심지역의 주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곳을 다음에 해당하는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사항일 때 그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밑에 볼게요. 박스. 첫 번째, 개발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든지 그 얘기 두 가지. 그렇죠?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묻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뭐가 될 예상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시가화가 아닌데
그 시가와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가운데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도 나중에는 개발될 거니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이나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뭐가 됐을 때, 그렇죠, 완화됐을 때 이게 팍 풀리면 그렇게 나중에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 있죠. 5번. 5번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는데 이게 이제 개정됐어요. 이걸로. 이 말로 바뀌었어요.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젠 조례가 아니고 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5번만 바꾸시면 돼요. 5번만. 그 밖에 부분에서 쭉 밑줄 긋고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난개발의 방지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 그래서 1월 10일 날 개정됐고 21년 7월 13일 날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만 고쳐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말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 아니고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고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관계 있는 부분들만 고쳐놓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죠? 다 고치려면 여러분 뭐 머리 아파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29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우리 좀 지정하는 거 조건 얘기했잖아요. 그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 몇 번? 1번. 뭐 복잡하게 보세요. 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거지역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앞에 거 뭐 뚜렷이 안 보셔도 돼요. 뒤에 거만 보시면 돼요. 뒤에 거만. 그렇죠? 어디 지역은 아니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외에 주변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맞잖아요. 관리지역 맞잖아요. 농림지역 맞잖아요. 자연환경보존지역 맞아요. 주거지역은 아니죠. 앞에 내용은 다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게 답은 1번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29회 때 출제가 된 거고, 문제는 조금 제가 바꾼 거예요. 뭘 바꿨냐면 이게 원래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 나왔겠죠. 그걸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문제를 개정한 상태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조건은 이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보셔야 되냐면, 그럼 앞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짤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냐는 얘기예요. 성장관리계획을 짤 때 들어갈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거 계획 짤 때 넣겠다. 그게 한 장 넘겨보시면 12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31회 시험에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위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동그라미 2번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박스 5개 나오죠. 박스 중에 1, 2, 3, 4, 5번 나오죠. 이 5가지가 말하면 성장관리계획 짤 때 들어가는 뭐란 얘기예요? 내용, 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 내용 있죠? 삭제, 지우세요. 그 문장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뭐냐면 1호하고 2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문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쭉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문장으로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이란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개정된 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장을 거기다 적을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이번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만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하는 자들이니까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 사항, 즉 1번부터 5번까지 사항 중 그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졌다고요. 이제.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적을 필요가 없다고. 이 내용이 그건 뭐예요? 성장관리 계획 짤 때 들어가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적으면 돼요. 그냥 위에다가.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 들어갈 사항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럼 그 내용이 바로 1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1번. 성장관리 계획을 짤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당연하죠. 도로나 공원 등 무슨 시설? 그럼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들어가야 되죠. 옆에 반드시 포함은 지우시고. 반드시 포함이라는 건 지우시고.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 있죠.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어떤 용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건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1+1이잖아요. 항상 같이 넣어요. 용도 제한 넣으면 이 두 개는 같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포함 지우시고. 이제 반드시 포함 자체는 없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3번. 또 뭐 들어가야 되냐면 건축물의 배치, 어떻게 배치할 건지,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색채는 어떻게 할 건지,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4번. 환경관리 계획 나오죠. 계획 삭제 지우세요. 환경관리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환경은 관리하는 거지 그 관리를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법을 만들고 난 뒤에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획을 지운 거예요, 이게. 그게 맞죠. 환경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관리, 경과는 계획을 해야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로 정한다 돼 있죠. 조례로. 아니에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5번도 쪽 지우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이.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좀 바뀐 게 많죠? 근데 바뀐 게 많은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바뀌었어요. 다른 데는 안 바뀌었어요. 이 성장관리 계획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5번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건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성장관리 계획할 때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한 구역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곳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묶어놓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개발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성장이 된다고 하면 좀 풀어줘야 돼요? 계속 묶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계획을 해야죠.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계획 부분으로 구역을 묶은 지역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건폐율과 용적률 뭐 해줘야 되겠다. 얼마까지는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관리지역은 몇 프로, 또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8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84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84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 왜냐면 필기를 하는 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8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이런 말 나와요? 그리고 밑에 진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1번,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시도,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뭐해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계획관리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한번 되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 몇 프로예요? 50% 이하로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에서.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2번 보시면 2번을 조금 고쳐주셔야 되겠죠. 2번이 개정되면서 생산관리 지역은 있죠. 자연녹지 지역을 지우시고 거기다가 농림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생산관리 지역은 그대로 두고 왜냐면 계획관리 지역이 위에 있으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지어서 농림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몇 프로? 30%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 이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처럼 용도 지역 부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성장관리 계획이란 걸 별도로 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이 부분만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장관리 계획 부분에다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필기하기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부분에서 그냥 체크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126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건폐율과 용적률 2번 건폐율과 용적률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 뽑아내서 페이지 84에 참조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폐율 완화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왔다 갔다 볼 수 있죠. 건폐율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50%까지 완화되는 부분이 그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84페이지 참조, 건폐율 완화 조건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그래야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 보시지. 아시겠죠?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되면 기억이 안 나요 또. 그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보셔도 돼요. 127페이지 보시면 의견 조건하고 넣은 거 쭉 나오죠?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안 보셔도 된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X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3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성장 기반시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8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시가와 용도지역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가와 용도지역이 뭔지 아시죠? 도시지역에서 못 빠진 거 녹지지역만 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와 용도지역은 성장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응용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 계획관리 지역에서 경관계획 같은 걸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 짤 때 경관계획, 환경관리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포함하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까지?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화되잖아요.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부분에서 따로 볼 게 없고요. 128페이지, 129페이지도 안 보셔도 되고 130페이지도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131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4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3페이지 보세요. 133페이지 보시면 5번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허가를 해주는 허가권자가 있죠. 근데 허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여기는 녹지지역이고 앞으로 뭐죠? 보존해야 될 곳인데
야, 거기다가 개발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제동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개발 제한을 하는 제한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당연히 허가권자가 여기 있으면 보세요. 우리 허가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쪽에 개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였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장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권한자가 개발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을 제한하는 제한권자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국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자체 내에서도 제한을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시도지사. 왜냐하면 시하고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건 안 돼. 도지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군수도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한권자부터 먼저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내요. 다잖아 다. 그렇죠? 다 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한권자를 시험지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하는지 제한 사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한 사유 가로 2번 별표 3개 가로 2번 제한 사유 별표 3개 가로 2번 18회, 21회, 22회, 24회, 25회 출제가 됐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밑에 있는 박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내가 여기는 정말 생각해봤는데 야 이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야. 어쩜 개발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건 개발하는 것을 뭐죠? 제한하고 싶어요. 근데 내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한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한을 할 때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뭘 거친다고 그랬어요? 심의. 뭔가를 못하게 하면 반드시 심의를 해야 돼요.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 심의를 받아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밑에 지방은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됐나요? 그래서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뭐해서? 걸쳐가지고 한 번만, 한 차례만 개발을,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얘기. 몇 년 이내? 3년 이내 기간으로. 더는 안 돼요. 개발해야죠, 그래도. 더는 안 돼. 3년 이내까지만 그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얘기. 그 기간 안에는 개발 못 해요. 딱 정해놓으면. 근데 그걸 연장 안 되고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다만 밑에 나오는 박스 중에서 내용 중에서 3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뭐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몇 년 이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니. 그럼 오케이 이거네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게 개발을 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유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다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은 1번, 2번은 또 1번, 2번 전부 다 1, 2, 3, 4, 5번 이거 제한할 때 제한을 했으니까 뭐 받아야 돼? 심의를 거쳐가지고 몇 년? 3년. 3년 이내에는 개발 못해?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는 개발 못해? 그렇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1번, 2번은 3년 이내에 개발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개발을 제한할 때는 심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심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연장이 돼요, 안 돼요? 연장 안 돼요. 3년 이내까지밖에 못 해요, 개발 행위 제한을. 그런데 3, 4, 5번은 3년 이내까지 개발 제한을 하고 난 뒤에 한 차례에 걸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연장이 돼요, 개발 행위 제한하는 걸. 근데 연장할 때는 몇 년? 2년만. 2년 이내에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연장할 때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은 연장 안 하는 거고 하여튼 개발 제한하는 기간이 총 몇 년이에요? 3년이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런데 3, 4, 5번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3년 이내 했는데 한 번 연장해 2년까지 된다면서요. 그럼 총 몇 년이에요? 5년까지 개발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녹지지역. 1번이 녹지지역이나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소류 등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이건 정말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제한을 하겠다는 개발 행위는.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오염이 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야, 안 되겠다. 개발 제한하자. 그래서 1번과 2번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앞자만 따서 녹지 개발. 이렇게. 됐나요? 녹지 개발은 이건 녹지 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밑에는 개발 행위 자체가 손상 우려가 있는 곳. 그래서 녹지 개발은 몇 년? 3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녹지 개발은 3년 이내로 개발 제한. 됐죠? 그 다음에 넘겨서 13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3년 이내로. 그리고 또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 마음대로 함부로 나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 따를래? 난 내 마음대로 개발할래? 그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단위로 묶어서 이 전체 건물이 혼자 삐죽 튀어나오지 않고 조화 있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개발하게 만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그 맞게끔 조금 더 하게 되겠지만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묶어가지고 제가 개발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뭐라고 묶어진 곳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묶어진 곳은 마음대로 하도록 개인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체 부분이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조심하실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신에 뭐가 출제가 되냐면 개발 밀도관리구역으로 바꿔서 내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개발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 4, 5번은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외웁니다. 지기도 개발도 못하도록 하고 날치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맞게끔 되는지 안 되느냐 그거. 됐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도자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4번 지자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5번 기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뭐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놓은 거예요. 도를 밑으로 하고 지기도. 그래야 외우기 편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녹지 개발 3년, 지기도 몇 년? 5년.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죠? 녹지 개발 3년, 지기도 5년. 5년 정도 하면 지기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21일 시험 문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몇 년?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5년간 할 수 있는 건 아까 뭐였어요? 지기도. 그렇죠. 지기도. 기억. 녹지지역 이거 해당되나요? 이거 3년. 개발행위 이거 해당되나요? 3년.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 도 맞네요. 도. 그 다음 지. 기. 그래서 지기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년 하면 지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얼미음 이렇게 쉽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죠?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4번 제한 절차입니다. 18회 때 한번 나왔어요. 첫 번째 이제 심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어디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의견 청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항상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 앞에서부터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뭐냐면 의협심 기억나세요? 의견을 먼저 듣고 협의를 하고 심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의는 지금 없어지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 심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적인 문제가 18회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뭐 국장이든 시도지사든 그렇죠?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요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들어야죠. 그다음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죠. 그 다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제한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죠. 연장할 때도 심의를 거쳤어요? 아니잖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틀렸죠.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기도는 연장되어서 5년이죠. 지기도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맞죠. 네. 답은 4번. 5번 녹지 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 돼야 안 돼요? 녹지 개발은 안 돼요. 연장이. 그래서 몇 년? 3년밖에 안 돼. 한 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한 사유하고 개발행위 제한 해제는 안 보셔도 돼요. 135페이지. 6번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부 허가 기억나세요? 이건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조건부 부분 허가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밑에 조건부 허가하려고 하면 조경유예 한기 기억나세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국책사업 우리 공적 개발하고 똑같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행보조금 부분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136페이지의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된다고 그랬고 137페이지 중공검사 대상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중공검사 대상 하면서 중공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분할. 그렇죠. 토지분할. 그렇죠. 그 다음 138페이지 보세요. 138페이지. 13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9번 개발 행위를 하는데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얘기 한번 볼래요?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그럼 학교나 개발 행위 할 때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를 지었다고요. 학교가 공공시설이잖아요.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 공공시설을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귀속이 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개발행위.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귀속 주체가 나오죠. 가로 1번 별표 하나 24회 30회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적 개발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행정적인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개발할 때 자기 거 개발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공공시설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공공시설을 개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짓고 난 뒤에 돈을 받게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주게 되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행정청이 개발 허가를 받은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예요. 행정청이. 그럼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새로 지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행정청인데 뭐 가져가면 되죠. 그럼 돈은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주체인데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이 있어요. 새롭게 학교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기존의 공공시설, 기존의 학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사용 못하니까 옆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지었다고요. 그렇게 하든 여기 학교가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학교를 짓든 똑같은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학교가 없었는데 학교를 짓든 학교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폐지하고 옆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짓든 똑같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짓고 난 뒤에 그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어 없어요? 교육청이라든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속되는 거예요. 누가 짓더라도 행정청이 짓는 경우는 당연한 얘기고 비행정청이 짓더라도 누구한테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관리청에 귀속되면 되죠. 자기가 뭘 받아서 의뢰 받아서 지었을 거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어진 건물은 공공시설은 무조건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예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돈은 누구한테 받지? 아니 돈 안 주면 뭐라도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 있죠. 기존의 오래된 학교, 이 학교를 사용 못해서 옆에다 새로운 학교 지었잖아요. 그럼 이 오래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새로 지은 학교는 교육청으로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넘어갔잖아요. 지금 무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보세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자일 경우에는 고민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어차피 이거는 행정청에게 무상 기속되는 거니까 이쪽 종래 공공시설은 이 행정청이 관리하고 뭘 했든지 했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냥 무상으로 기속하면 돼요. 그러면 뭐 자기가 가지면 된다고. 행정청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청이 뭐죠? 아닌 자가 되는 거야. 아닌 자가. 아닌 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다가 새로운 설치한 공공시설 하는데 든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비용만큼 얘네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었다. 그러면 짓는데 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5층짜리 정도만큼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5층짜리를 뭐 하면 돼? 무상으로. 양도해줘야죠. 에이, 돈 주는 대신에 이 건물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상이세요? 그래서 얘네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뭐 하면 돼요? 양도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기존에 학교 있잖아요. 학교. 그 학교 주면 된다고. 너희들 가져가라고. 너희들이 뭐 리모델링을 하든 뭐 해서 다른 걸로 쓰든지 해도 네 마음대로니까 그거 해라고. 근데 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 건물을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반만 줘도 되는지. 무상이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넣으시면 되냐면 행정청이 뭔가 해나가는 거는 무조건 무상 기속되는 거예요. 행정청은.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 지은 건물은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지만
종로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받아내는 것은 그 행위 한 것만큼만 무상으로 양도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38페이지 박스로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해복구를 위한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원래 공작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개발행위로 보고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 행위가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응급조치하는 허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좀 사람들 죽어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조건일 때는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틀렸죠.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도 이행보증금 내야 돼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예치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래요? 행정책임은 무조건 무상 귀속이죠. 볼게요.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거 누구 설명이에요? 비행정처. 행정책이 아닌 자의 설명이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행정책이 아닌 경우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그냥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냥. 무사히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뭔 경우에? 행정청인 경우죠. 두 개 바꿔놨죠. 3번하고 4번을 바꿔놓은 거예요. 5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뭐 해주겠다? 허가해주겠다. 그 조건 뭐 있었어요? 조경위해 환기. 조경위해 환기. 조가 뭐예요? 조경. 경이 뭐예요? 경관. 위해 방지. 그리고 환은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기반시설. 용지 확보할 것.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 그렇죠. 이거를 허가는 해주긴 해주겠는데 조건부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들어봐야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네, 답은 5번이 됩니다. 139페이지는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넘겨서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에 10번 허가 위반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로 1번 별표 하나 16회, 20회 두 번 나왔어요. 원상회복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토지를 원상회복해 하고 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행위 부분에서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대집행 그리고 11번 개발행위 복합인원의 일괄 협의까지는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141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문제 하나 풀게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뭐를 하면 형질 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로서 이게 만약에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러면 인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개발 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볼게요.
주거지역 내 면적이 9,000제곱미터 토지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개발 행위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했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크든 적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일 때는 225예요. 근데 외가 되면 10배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얼마만큼 파요? 2m까지만. 2m까지만 파면 250 곱하기 2하면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5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0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면적이고 밑에까지 파면 세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하면 500이 나왔다고. 근데 많이 판 게 아니고 2m까지만 팠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굳이 뭐죠? 허가 없이도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하의 토속 채취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 조건. 다음은 4번. 5번.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여러분들,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는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 아니에요?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라고. 개발행위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에 속하는 거예요. 에이, 물이었는데 거기다가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거죠.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이잖아요. 허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할 거는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암기사항 부분 볼게요. 118번 보고 체크만 그냥 해주세요.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누구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입니다. 제한권자예요.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였죠. 뭐 있죠? 녹지개발, 지기도. 녹지개발 몇 년? 3년, 지기도. 그래서 녹지개발, 지기도. 뭐 이거만 외우면 끝나요. 외우면 끝나요, 이게. 그래서 녹지개발, 지기도. 얘네 부분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서 한 차례 몇 년,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개발행위, 이거 전부 다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만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지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나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나? 문장 되게 길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외운 거밖에 안 돼요.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하기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일 때는 어디? 지방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성장관리 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어느 지역이었죠? 지역 할 수 있는 곳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맞죠? 그러면 시가와 용도지역이 주, 공, 상은 제외되죠. 여기는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중,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도 향후 시가가 되는 거, 주변 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거, 그리고 토지 이용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 그러면 난개발에서 대통령 정하는 지역의 전부만 돼요? 아니에요. 일부도 돼요.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죠? 들어가야 할 내용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돼요. 이런 내용. 대표적으로 아까 뭐의 배치?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용도 제한 나오면 용적률과 뭐죠? 건폐율 1+1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획, 그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아까 건폐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계획관리는 몇 프로까지? 50%.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대통령 정하는 녹지지역은 30% 이하. 됐죠? 이렇게 구분해서 완화할 수,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적인 경우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적이 아닌 경우는 누가 되든 간에 그가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이 공공시설은 그냥 줄 수밖에 없다고요. 어디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뭐로? 무상으로 그냥 바로 귀속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이니까. 되나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적인 경우에는 그가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내가 바로 행정책인데, 그죠? 바로 그냥 무상으로 귀속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책이 아닌 경우에, 민간이에요. 그럴 때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뭐 하면 돼요? 무상으로 양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를. 공공시설 폐지되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 됐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나머지 뒷부분을 하면 우리가 국토개법은 정리가 됩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